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의 결과는 이 극단적인 가정이 암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양자역학의 속임수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혁명적인 의심에서 어떤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때 우리 물리학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환상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에 중점을 둔 감정적 시간은 목표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에 집중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당혹스럽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간은 종종 시계의 몇 개의 숫자나 달력의 특정 날짜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상 시간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간과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를 설명하는 물리적 양을 다루고 있으며 우주가 공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작인 빅뱅에서 끝까지 말입니다. 시간은 완전히 선형적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인 주축이 전혀 아니며 양자 얽힘에서 비롯된 속임수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수많은 과학적 논의에 초점이 된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주기를 대규모로 설명하는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루는 양자역학이 있으며 종종 고전 물리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생각해 봅시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1935년에 같은 이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발표한 사고 실험의 중심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고양이는 치명적인 독이 든 상자에 갇혀 있지만 독이 언제 빠져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동시에 죽었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상태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만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바뀔 것입니다. 상자 속의 고양이는 양자역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양자역학은 상태의 중첩을 인식합니다. 즉, 관찰이 이루어질 때만 시스템은 중첩된 상태 중 하나를 가정합니다. 슈레딩거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 양자역학과 고전적 물리 원리 사이의 모순을 설명했습니다. 고양이는 동시에 죽었고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의 놀라운 우주는 양자 이론의 입자가 명확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입자의 한 상태 또는 다른 상태에 있을 상대적 확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이는 측정 시 바뀌며 이때 입자는 이러한 상태 중 하나를 취합니다. 두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이해집니다. 다시 말해, 개별 확률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고 두 입자를 설명하는 복잡한 확률 함수의 일부가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얽힘에 대한 실험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전자가 동시에 생성되고 스핀 또는 고유 가군 동량, 이 두 개의 다른 장치에서 측정됩니다. 궁극적으로 전자는 각각 반대 스핀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첩에 따르면 측정 전에는 상태가 불확정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입자가 한 상태를 취하고 다른 입자가 동시에 반대 상태를 취하게 한 것은 측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전자는 일관된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은 또한 국소성 가정을 무시하는데 국소성 가정은 프로세스가 직접적인 공간적 환경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양자 얽힘의 경우 얽힌 입자는 광면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입자는 즉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소위 원거리에서의 으스스한 작용을 실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정보 교환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자 얽힘의 원리는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연구자들에게 마침내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환상일까요?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의 주요 저자들이 저널 피지컬 리뷰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을 고전적 물리 법칙과 양자역학의 원리와 조화시켜 얽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독특한 특성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괴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자 시스템 밖에 있으며 시계 바늘과 같은 외부 단위의 변화를 관찰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공간과 얽혀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 왜곡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전적 및 양자역학적 규칙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는 이제 시간이 양자 얽힘에서 발생하는 환상일 뿐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 문제는 양자역학 영역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83년에 제안된 페이지워터 구성 요소는 물체의 시간은 얽히지 않은 시스템의 시계 역할을 하는 다른 물체와의 양자 얽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본질적으로 시간은 전혀 없으며 시스템은 우주를 얼어붙고 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진동하는 발진기와 시계 역할을 하는 작은 자석 모음이라는 두 가지 가상 양자 상태에 적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양자 물체의 동작을 예측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시계의 역할은 작은 자석의 상태에 의해 가정되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측정을 2번 더 반복했는데 먼저 자기 시계와 발진기가 물리적으로 관찰 가능한 개체를 나타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고전 물리학의 조건으로 수렴하여 시간의 흐름이 대규모 물체의 경우에도 얽힘의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양자 물리학에서 시작하여 고전 물리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아마도 자신의 진술에 신중했을 것입니다. 일반 시간을 양자장과 3차원 공간의 양자 영역 사이의 얽힘으로 상상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여전히 심오하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이 그림이 예를 들어 양자 물리과학과 일반 상대성 가설에 대한 변화와 같이 새로운 또는 생산적인 것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카쿠가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내 진정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완전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특성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모카쿠는 인터뷰에서 정확히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욱 명확하게 놀라울 정도로 인기 있는 물리학자에게 시간과 시간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말할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뉴턴은 시간이 화살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 쏘면 화살은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지구의 1초는 화성의 1초, 목성의 1초와 같습니다. 화살은 결코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빨리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과 같습니다. 빨라지고 느려지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잠재적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흐름의 팔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을 형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시간 여행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시간 여행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가설과 함께 실제로 실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회전 챔버를 사용하면 챔버 주변을 돌아다니고 떠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일종의 탄력 있는 트램폴린 그물과 같습니다. 트램폴린 그물을 너무 느리면 찢어질 수 있고 어쩌면 트램폴린을 프레즐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원자 폭탄조차도 타임머신의 동력을 공급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폭발하는 별의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시간 여행에 대한 가설적 질문에는 몇 가지 미스터리가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아버지를 미리 죽이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모카쿠에 따르면 이런 괴로운 사고 실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장전된 무기를 겨누든 상관없이 무언가가 우리를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우리가 시간적 역설을 만드는 것을 막는 숨겨진 물리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의 진행이 백 투 더 퓨처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경우에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자역학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가정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에이브러햄 링컨을 암살 시도에서 구했다면 우리는 다른 에이브러햄 링컨을 구했을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쏘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든 줄지어 선 과거를 바꾸는 셈입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조차도 시계를 되돌리는 것을 막는 물리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을 막는 물리 법칙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규정으로는 가능한 듯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별의 위대함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진보는 예외적으로 진보되어야 하지만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가올 녹음에서 여러분을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인을 누르고 지금 구독하여 최신 소식을 받으십시오. 곧 뵙겠습니다.